아무라고 안지용입니다. 오늘도 피프티 관련된 소식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 제가 올린 영상에 보면은 많은 댓글들이 달리죠. 여기서 정말 많이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멤버들은 등장하지 않을까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무언가 목소리를 내는 게 맞을 텐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들이 도대체 어떤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을지,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지난 6월 23일 어트랙트가 외부 세력이 멤버를 강탈하려 한다고 폭로했고 나흘 뒤에 그 외부 세력으로 더 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지목했죠. 그러면서 경찰 고소했고요. 6월 28일 근데 피프티 멤버들이 갑자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더 기버스에서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요. 그리고 7월 5일 날 1차 신문기일이 있었고 아직까지 그 후에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안성일 대표의 경력, 학력 위조 있었죠. 그리고 어트랙트는 해외에다 상표권 출원을 했죠. 워너에서는 혹시라도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되더라도 피프티와 일하는 것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피프티 멤버들한테 유리한 건 없습니다. 모두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인기를 먹고 살아온 연예인인데 굉장히 그들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다들 궁금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능성,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인용, 즉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는 거죠. 왜냐? 이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몇몇 판례를 보면은 양측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신뢰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미 신뢰가 모두 훼손이 됐는데 같이 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담당 변호인이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례가 트로트 가수 홍지윤 씨였죠. 신뢰관계가 상실됐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신청에서 이긴다, 인용이 됐다. 그 다음을 볼게요. 현재 분위기에서 누가 피프티와 일을 하려고 할까? 선뜻 나서기 쉽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 혹은 워너. 근데 워너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검토한 일이 없다. 그럼 나중에라도 검토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도 큰 회사에서 한국과 계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이 피프티를 무조건적으로 자기들이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정도는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자, 게다가 안성일 대표가 일을 하게 된다. 그럼 그동안 외부 세력으로 지목받은 것을 부인해 왔는데 이걸 전부 다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죠.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인용이 된 순간 이의 신청 제기와 함께 어트랙트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걸 안고 게다가 그 금액이 엄청나겠죠. 그러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에서 진다를 생각해 봤을 겁니다. 자, 지면 어떻게 돼요? 전속계약은 아직 유효하니까 어트랙트랑 일해라. 너희는 소속관계다라고 법원이 확인해 줄 거죠. 물론 이의 신청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손승연 씨의 사례를 봐야 됩니다. 전 소속사 포춘과 지난 2013년 7월에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소속사의 사전 의사표시 없이 전속계약 중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2017년 2월 손승연의 모든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기각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손승연과 포춘은 일을 해야 되죠. 일했나요? 일을 못했습니다. 포춘의 주장은 이랬어요. 손승연은 패소 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 다시 2주 후에는 소속사로 복귀하겠지만 당분간 쉬겠다. 이후에는 계약 해지하겠다 등 계약이 불과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협상을 지연시켰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처럼 손승연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죠. 그럼 결국 소속사는 더 이상의 대화와 인내는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거죠. 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후에 손승연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결국 피프티피프티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인들이 계속 어트랙트랑 일하고 싶지 않다, 거부한다. 그러면은 억지로 일을 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어트랙트는 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거고, 이는 재판부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는 진짜 서로 간의 관계가 끝났구나, 그럼 갈라서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자 활동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후에 잘할까? 이거 역시 손승연 씨를 봐야죠. 물론 포춘과 갈라선 후에는 개별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3연 초과에 빠져 있죠. 게다가 지금 손승연 누구랑 일하고 있죠? 안성일 프로듀서와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프티가 만에 하나 안성일 프로듀서와 일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국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든 일단 어트랙트와는 별개로 해외 활동 위주로 활동하겠다. 이들의 인기 기반이 해외인 건 사실이에요.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졌죠. 그렇다면 국내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해외 위주로 활동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해외 상표권 출원됐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물론 정식 등록까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기간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짧게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심사가 굉장히 누적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그들이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먼저 신청한 어트랙트의 우선권도 있어요. 그들이 그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다. 과연 지금과 같은 파급력을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파급력이 없다면 과연 해외나 혹은 또 다른 업체에서 피프티 4인방과 일을 하고 지금처럼 지원을 하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가능성입니다. 부모의 영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홍준 대표는 저와 통화해서 얘기를 했어요. 멤버뿐만 아니라 부모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멤버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멤버들의 의견이 달라도 부모들은 회사와 소통을 하면서 뭔가 좀 부드럽게 상황을 풀어보려 노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결국 부모와 멤버들이 현재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몇몇 사례들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나서서 회사와 협상을 하다가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그 그룹이 깨진 경우가 몇몇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거는 걸그룹뿐만 아니라 대다수 부모가 나서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내 새끼라는 이 이미지 때문이에요. 어이구 내 새끼 이런 말 하죠. 결국 모든 게 나 때문에 잘 됐어. 우리 애 때문에 잘 됐어. 우리 애가 메인이고 얘가 있으니까 팀이 가능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부모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핏줄이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지금 피프티의 부모들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럴 가능성으로 하나 제기해 보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가능성입니다. 완전한 반전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볼 때 어트랙트가 잘못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멤버 4인방의 주장대로 정산이 불투명했고 건강관리 미흡했고 지원이 부족했다. 다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 경우 전속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정지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양측 간의 관계가 끝났다. 하지만 이건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전홍준 대표는 80억 원을 투입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물론 80억 원이 다 어떻게 투입됐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적어도 어트랙트는 자료를 다 모아서 소명을 해야 할 것이고 소명된 금액만큼은 재판부에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각 멤버들에게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어트랙트가 지금 계약 과정에서 신뢰관계 훼손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 역시 어트랙트가 지금 대중이 모르는 엄청난 잘못이 있어서 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멤버들이 맞았네. 라는 이미지가 돌아올까요? 물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하지만 이게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까지 가죠.
민사소송은 대법까지 가면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2년에서 3년이 지난 후에도 피프티가 지금과 같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이 정상활동이 어렵고 이미지 실수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최종 재판에서 피프티가 이길지언정 이 과정상에서 최소한의 대화 창구도 열어놓지 않고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거에 대해서 대중은 관대한 시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6번째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들이 그냥 더 연예인 할 마음이 없다 일 수 있어요. 걸그룹 하고 싶지 않다. 멤버도 그 부모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 지쳐서 더 이상 연예인으로 살아갈 마음이 없다. 그러니 여기서 끝내자. 그냥 정리하자. 근데 정리할 때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잘못은 아니라는 거는 입증을 할 거야. 이런 의도로 풀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리는데 4명의 멤버가 동시에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멤버의 가족들이 상표권을 출원했죠. 활동할 생각이 없는데 상표권을 출원했다? 앞뒤가 맞지 않을 겁니다. 물론 과거 사례는 있어요. 몇몇 멤버들이 일체 연예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와 각서를 쓰고 탈퇴하거나 아예 연예 활동을 접은 적이 있는데 이걸 쓰지 않으면은 이 회사에서 나가서 다른 회사로 갈 수가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서약서나 각서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법적 책임은 남아요. 어트랙트에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정말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활동을 그만하고 싶어요. 연예인 안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다면 더욱더 지금 어트랙트랑 대화 창구를 열고 본인의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이미 전홍준 대표는 8월 5일 전 골든타임 안에 돌아오라. 그러면은 다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제가 예상했던 이 6가지 가능성 안에 답이 있을지 추후 상황 보면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